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핫한 이슈를 쉽게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팬데믹 지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코로나19가 지나갔지만 코로나19의 후유증들이 지금도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팬데믹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병의 두 전문가,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모시고 팬데믹에 관한 여러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두 번째 게스트는 감염내과 의사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금은 국제백신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을 계시는 김선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지난주에 뵙긴 했었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전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감염병 이슈에 둘이 만나면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 영상은 과연 무사할까, 괜찮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네요. 이게 3, 4년 있다가 성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정재훈 의원이 통했다. 뭐 예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국제백신연구소에 옮기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환자를 직접 보는 일들이었다면 지금 팬데믹을 준비하는 일을 이제 하시게 맞습니다. 됐는데요. 어떤 일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제 설립 이유가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에 꼭 필요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이제 보급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임상 그런 시험을 이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최종 이제 승인까지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잘 보여야 되는 역할을. 네, 임상시험을 저희도 떼줘야 저희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조크를 또 이렇게 진지한 감사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팬데믹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정재훈 교수나 김선빈 선생님이나 저나 팬데믹 얘기는 정말 지겹게 했고요. 사실 유튜브 틀어봐도 저희 이름 검색하면 뭐 수백 개 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좀 오늘 좀 덜 하고요.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얘기할 때 예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과거 얘기 다 제끼겠습니다. 약간 정관용 선생님처럼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금. 과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쨌든 대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거든요. 정재훈 교수님은 다음 팬데믹은 뭐가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코로나19가 정말 컸잖아요, 규모가.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19 정도의 규모의 팬데믹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올 것 같으세요? 저는 10년에 한 번씩은 오지 않을까, 이제는. 김선빈 교수님.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5년? 5년이면 올해 팬데믹 해야 되는데요. 그런가요? 이게 주식은 좀 하지만 이 방송이 성지로 오래 터지면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IMF 아시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IMF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팬데믹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시점과 예상되는 규모, 그리고 그거의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다 결정을 해서 그거를 함수로 만들었더니 특정 확률 함수에 적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규모와 확률이 비례하는 곡선입니다. 비례하는 곡선인데 결론은 코로나19 정도의 팬데믹은 연간 확률이 4% 정도 돼요. 4%. 연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40%가 되는 그러니까 거의 주기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누적이 되니까 100%.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신종플루, 그 전에 홍콩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한 20년 정도 주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한 번은 뭐 50년이고 한 번은 10년이긴 하지만 평균 잡으면 20에서 30년. 그래서 코로나19 정도 급은 한 20년 정도고 20년 정도. 그런데 그거 말고 자잘한 것들 있죠. 지카, 뭐 메르스, 그다음에 이런 뭐 사스, 에볼라. 공중보건학적인 위기를 할 정도의 위기인데 크진 않은 거. 크지 않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의 주기는 한 7년에 한 번 정도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6년에 한 번씩 겪었다고 하는 수준이 그 정도. 신종플루에 메르스에 코로나19를 합치면 그 정도로 수렴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틀린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도 이제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팬데믹 일으키고 이미 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짜잘한 거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있으면 올 올 때가 수 됐다.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병원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무슨 병원체가 커지겠다라는 감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플루나 아니면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는 되게 크게 오겠구나. 그런데 뭐 에볼라나 뭐 이런 이제 뭔가 전파 방식이 다른 애들은 작지만 심각하게 오겠구나. 심각하게 오겠고 뭐 하여간 네. 계속 우리 불안함을 조성할 상황들은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의 주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다가오고 있다. 거죠. 네. 그럼 김선민 연구원님, 김선민 선생님, 그게 낫죠? 김선민 선생님은 네. 뭐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뭐 한 100만 뷰 찍을 수도 있으니까 맞추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인수공통 감염병 쉽게 말하면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이 넥스트는 업계 그러니까 이제 진짜 회사 사람 같이 느껴지네. 네, 저희 백신 업계에 네. 있는 분들이 이제 넥스트로 좀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버드플루, 조류독감. 조류독감. 예. 네, 조류독감이 좀 넥스트 팬데믹이 되지 가장 않을까. 코앞에 와 있는 것 같다. 예. 네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인수공통 감염병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그 물론 박쥐, 메르코베, 예. 박쥐 그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다고 그걸 셀지에 나온 거를 네. 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다른 범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스와 관련돼 있는 거는 사베코 바이러스라고 요새 그냥 줄여서 말하고, 그다음에 메르스랑 유사한 거는 메르코 또는 멀코 바이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셀제 나온 거는 멀코. 네네, 메르코. 멀코. 그래서 메르스 유사한 바이러스가 네. 사람의 감염이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팬데믹 일으키면 다 죽는 거 아닌가요? 메르스 사망률이 지금 전 세계 사망률 30%. 네. 근데 또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백신 개발 속도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대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계속해서 뒤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전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직접 몸소 뭐 대비라는 게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를 돌아가면서 계속 시간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30초 이내로 대답하는 거라서 하나씩 짚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부터 첫 번째. 이거 블랙홀을 다시 소환해서 시간의 흐름을 좀 느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저희 예전에 동영상 같이 나갔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방역 패스 찬반 토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한 효용 논란이 아니라 사실은 백신과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토론이 돼버렸던 그런 그렇죠. 건데, 예. 과학에 대한 믿음. 과학에 대한 믿음, 어떻든 안티백서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역에 반대가 됐었던 여러 인포데믹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것처럼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정부도 믿음을 줘야 되지만 네. 사실은 또 전문가는 과학자들도 국민들에게 이게 맞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필요하다.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 교수님 이미 원로 교수님 같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예, 우리 김성경 교수님 두 번째 네. 짚어줄 거. 저는 너무 그거에 비하면 너무 그냥 세분화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올 만한 그런 후보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백신을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세피라고 하는 그 전염병 협신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서 이제 세피 100 미션이라는 것을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100일 계획. 100일 계획. 네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이제 각 국가별로 만약에 이제 넥스트 팬데믹이 온다면 너희 나라에서는 어떤 게 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그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있고,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국가마다 중점으로 개발될 백신을 지정해주고 있죠. 네네. 그래서 네. 저희 연구소에서도 예. 이제 세피에 그런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피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백신 만들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아니요, 결정은 됐는데요. 아, 아직 그 그렇게 그렇게 얘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대회인가 보네요. 네, 아, 아직- 그렇죠. 이게 뭐 아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학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 세 번째. 세 번째요. 예. 일단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다음은 사실 투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예, 투자. 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네, 좀 어떤 있어야 인프라 되는데 투자? 사실 저희가 연구비 팬데믹 끝나고 좀 약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약간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아주 많이 들어갔죠? 네, 많이 내려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보다 어린 연차 애들이 클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개발,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네, 이제 과학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 시드머니에 해당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 아까 그 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기 말씀드리면 큰 거는 20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년 뒤면 저는 이제 정년할 때 되거든요. 저는 이미 뒷방에서 예. 뭐 요양병원에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때 팬데믹 때 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30, 지금의 20대, 이제 30대. 지금의 이제 그 20대에서 학부 가고 이제 석사 박사 하고 하는, 네,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 분야를 할 동기가 없어요. 네, 우리가 너무 험한 모습만 보여주고 맨날 뭐 고생하는 힘든 모습만 거 보여줘가지고. 힘든 거 맨날 돈 못 번다. 아.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감정적 힘듦 뭐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건데 그럼 얘들은 돈으로라도 좀 불러 놔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은 일단 뭐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자리여야지. 여기 그래도 오면 오히려- 최소한 돈은 들어온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예. 여기서 열심히 하면 페라리 몰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페라리 어려워도 소나타? 제네시스는 몰게. 제네시스 어려워요. 제네시스 어렵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되게 맞아요. 중요한 얘기. 네, 자꾸 네. 원래고수 같은 얘기만 꺼내시는데 현실의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네 번째. 네. 사실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런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생활치료센터를 라든지. 만들어서 네. 이제 거기에 그런 정말 그런 집중된 의료 인력을 투입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어쨌든 병원에 환자가 너무 몰리지 않게 해서 병원에서는 꼭 치료해야 되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게 생활치료센터의 의의인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네네. 예. 그럼 의료 시스템의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지금도 뭐 준비를 여러 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니까 사실 뭐 의정 갈등이나 그런 필수 의료와 관련돼 또 연계도 돼 있는 네. 영역들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더 질문하면 두 분이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이미 준비된 예,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예.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파우노믹스. 예. 예. 그 저희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항상 그 팬데믹 때는 우리가 그래도 약간 정치권에서 되게 우선순위가 높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약간 우리는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철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그 미국도 보면 미국의 뭐 FDA나 아니면 CSC나 아니면 나사만 해도 네. 그 조직을 스폰서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상원 네. 의원들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이걸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나중에 건물 지으면 그 사람 이름 묻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정치계에 좀 등장해 주셨으면 되게 좋은 이 관점에서 예. 석자 교수가 되셔야 될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아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보건에서의 중요 이슈가 정재용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의학을 하는 사람이나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현장의 일들을 조정해야 되지만 그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치인 또는 경제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가 중요 이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공중보건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대학원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어떻게 정치인을 설득할 것인가. 이게 좀 주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위기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많은 그런 시민들의 협조와 정말 대한민국 진짜 작지만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제가 매일 제 회사에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그 연대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 위기를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의료 관련된 이제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은 이제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자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모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조금 해결하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게 같이 잘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도 또 그런 연대 의식과 협동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짚어주신 대로 그러니까 팬데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동력은 시민들의 이제 그거에 동참했던 부분들, 또한 시민들이 정부가 효용이 있구나, 정부가 우리한테 특히 팬데믹 감염병 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또한 그거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 이겨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조금 이제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티백서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해가지고 당장에 뭐 홍역 위기나 이런 거 대처 늦어져서 말이 많은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상황이 될 거고 또 유럽의 많은 정권들이 이제 뭐 극우 또는 아예 국자들이 들어오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정치적인 위기가 감염병 위기를 조장하게 할 만한 상황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맞아요. 예, 정지훈 교수님. 어떤 토론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방역과 정치는 떨어져야만 하지만 붙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이 잘 되면 그 정권의 성과가 되는 거고 방역이 실패하면 그 정권의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방역이라고 하는 건 정치랑 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방역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집단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집단들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적 자원 배분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과몰입하지 않기. 어떤 정권이 들어가도 그 상황에는 비슷한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이번 정부도 일을 했고 지난번 정부도 일을 했는데 저는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일을 했고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때 저를 좋아해 주시던 분들은 그냥 여기 갔다고 싫어하고 이쪽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 있었다고 올 때부터 싫어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뭐 나는 뭐 항상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슬프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특정 뭐 정치에 대한 팬덤, 그 다음에 뭐 인물에 대한 뭐 영웅주의 이런 거랑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학자고 기술 관료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냥 우리도 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쟤는 그래도 약간의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상관없이. 예,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방역의 정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었는데, 방역이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사실 얘기하시죠? 정재훈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와닿는 일화가 한 번. 정재훈이가 죄송해요. 제 말이 괜찮아 이런 게 나와야 또 말버릇이 이런 게 나와야지. 아니 정재훈 교수님이 사실 아까 얘기하는 거 저도 너무 공감이 예. 됐는데 약간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안타까운 게 팬덤 정치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정재훈은 어떻게 전 정권에서 일을 하다가 현 정권으로 올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대통령 바뀌면 대한민국 아닌 거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위해서는 전문가가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친구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일 뿐인데 뭐 그 약간 그 윗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라 떠날 거야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이제 물론 술자리에서 하긴 했는데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제일 재밌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재훈 교수님의 이력을 잠깐만 짚어볼게요.
정재훈 교수님 워낙에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에 총리 특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권 새로 들어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인수위원회에 이제 감염병 관련돼 있는 대응위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양쪽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같이 우리나라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간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을 때는 양쪽에서 와 화나서 와 이 사람은 여기서도 잘하고 여기서 잘하네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코로나19 때부터 갑자기 되게 방역이 정치화되고 이러면서 저 인간은 저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돼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재훈 교수님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를 일부러 조금 더 부탁을 해서 들어간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전 정권의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너무 뒤집어져 버리면 연착륙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감염병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탁을 드렸던 측면들도 사실 있거든요. 어디다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네. 예, 사실 그래서 많이 밀려서 들어간 측면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전문가예요. 제가 뭐 네. 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두 분이 감사하긴 한데요. 전 다음에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에도 정권이 살아남아야 바뀌어가지고 돼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 정재훈 교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 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주로 상대했었던 기관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였기 때문에 이 두 부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일하고 도와야 되는 부서는 달라지지 않고 또 거기가 또 어차피 앞으로의 미래의 팬데믹을 대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저희가 이제 태물이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물러나줘야 되는 게 일이겠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에 많이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일한 거지 정권하고 일한 부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적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익을 좀 덜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는 뭐 딴 거 뭐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야라는 그게 있기 국회의원 하려고 때문에 하시던 거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할 수가 없죠. 원래 만약에 마음만 먹었으면 이미 했지.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해서. 비위가 약해서. 예. 근데 일단 전문가들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약간 더 좋은 위치나 높은 위치 올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아,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그때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한 효용감이 생겨요. 아, 내 에고가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사고가 터지거나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바람을 빼가면서 그냥 권력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문가로서의 의견보다는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게 과학적 사실이나 자료 해석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학자로서의 양심.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네. 원하는 값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값을 보는 방식은. 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못 하시니까 정치를 못 하시는 거죠. 그거를 못하면 정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자적인 양심을 버릴 수 없는. 근데 이재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긴 많이 해요. 지나긴 했네요. 이게 네. 진짜 한 3년 전만 해도 저는 팬데믹 때는 웃음기 띈 이야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때는 네. 실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들을 실제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그렇게 이제 설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매일 몇백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저희가 뭐 웃음기 띤 얼굴로 뭐 이슈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전문가들을 정권에서 활용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지금 제발. 들어가는 진짜 그런 제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근데 또 제가 또 많은 분들 뵈보면 나를 써주세요라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분이 사실 이제 학자로서 양심만 지켜주면 고마운 일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에 저희의 비위가 약해서 저희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이제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흑역사가 돼서 저한테 박제가 돼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되셔 나타나시는 거 아닐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정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권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있지만 또 밖에서 계속 조언하고 또 충원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역과 정치 관련된 부분 다음에 한 번 더 주제를 다뤄서 또 이제 그런데 가까이 계신 분들 한두 분은 좀 모시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이 떠오르네요. 떠오르네요. 예,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때 얘기하고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백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100일 계획, 뭐 200일 계획 얘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피든 그다음에 국제백신연구소든 간에 지금 가장 주안점으로 돌고 있는 그런 백신 의 연구 분야라든지 또 뭐 플랫폼 분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핫한 건 mRNA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너무 빨리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막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빨리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은 백신인데 뭐 여러 정치 아니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거기 게이츠 분도 막 들어가고 계신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개발된 백신이 아닌가 하지만 mRNA 백신 자체는 정말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른 질환에 대해서 개발이 꾸준히 되어 있던 백신이고 이거는 굉장히 그런 그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의 유전체만 확보를 하면 바로 끼워넣어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100이라는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개발이 됐으면 한 상황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세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00일 계획, 200일 계획 다 똑같이 세웠거든요. 그러면 정재영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세피가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100일 계획, 200일 계획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첫 번째. 그러면 그거에 비춰서 두 번째, 한국에서 100일 계획, 200일 계획, 그러니까 실제로 국산 백신을 100일이나 200일 이내에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약간 나눠서 얘기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원망스러운 게 10진법의 세상이어서 12진법의 세상이었으면 144일이었을 텐데 근데 10진법이어서 100일인 거잖아요. 100일이죠. 근데 그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게 뒤에 실제로 이제 김선빈 교수님 계시는 이제 백신 개발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중요한 건 그 감염병을 인식하고 병원체를 식별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0을 언제로 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그 0이라는 시점에서 그 이전의 시간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처럼 이제 예방의학에서 역학조사하고 그 다음에 병원체 분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개선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단위는 여러 번의 경험을 하고 단축을 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부사하라나 뭐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뭔가 원인불명 질환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실제 서구권으로 유입되기 전에 얼마만큼 사이에 그걸 식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시간은 사실 그 0 이전의 시기인 거잖아요. 팬데믹을 인지하기 전의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00일이나 200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특히 이제 플랫폼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김선민 교수님께서 뭔가 이제 새로 나온 거라고 하셨지만 이제 벌써 나온 지가 5년이고 접종량은 모든 백신들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백신이고 세이프티 프로파일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구의 핵심적인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mRNA 백신에 지금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감염병이 어떤 건지 잠깐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되게 질환이 되게 많은데 이제 여러 그러니까 그런 빅파마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또 질환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있는 회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제 좀 관심이 없는 하지만 꼭 그 어느 지역에선 필요한 그런 니글렉티드 디지즈에 대한 것을 좀 개발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정말 그냥 뭐 니파 바이러스 이런 것도 하고 마버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 국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제 백신 연구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세피 같은 경우는 팬데믹 백신 관련돼 있는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백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새롭게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빨리 디텍션할 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인플루엔자 관련돼 있는 연구들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팬데믹 백신을 이제 mRNA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들이라면 기존 방식을 얼마나 이제 개선할 건가 또는 무겁 백신이라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팬데믹 일으켰을 때 바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팬데믹을 대비하면서 나는 앞으로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거고 팬데믹이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정재훈 교수님부터. 팬데믹 대응할 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유행 예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 예측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의 연구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내는 포캐스트 허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젊은 연구자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선미 선생님. 네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정정을 하자면 이제 뭐 니파 바이러스 이런 건 좀 약간 기획 단계고, 그리고 마법 바이러스는 이제 이미 다른 그 연구소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건 조금 정정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아시아 쪽에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임상 시험까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정재훈 교수님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어떤 그런 차기의 넥스트 팬데믹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전염병이 올 건지에 대한 그런 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질환이 실제로 이제 위기로 다가왔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 세계적인 지원이나 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랬던 코로나19의 시기가 이미 지났고요. 사실 여기 계신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분을 만나 뵙고 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 아직 우리는 미래가 있고 또한 앞으로의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젊은 분들이 앞으로의 팬데믹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그 다음에 국제백신연구소의 김선빈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 더 핫하고 또 더 중요한 얘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